이것 먹은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 1장. 아침 식탁에 오른 계란. 한 알 누구나 한 번쯤은 먹어봤을 겁니다. 후라이로, 삶아서 또는 찜으로 말이죠. 계란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완전 식품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어 성장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에게 사랑받는 음식이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계란 소비가 늘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 사람이 1년에 약 300개의 계란을 먹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1개씩은 먹는 셈이죠. 값도 저렴하고 조리법도 간단해서 바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딱입니다. 노른자의 고소함, 흰자의 부드러움, 그리고 든든함까지. 계란만큼 완벽한 음식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매일 같이 먹는 이 계란이 때로는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계란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계란과 함께 먹는 것, 그리고 계란을 먹은 직후에 하는 행동들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습관들이 계란의 영양을 반감시키거나 심하면 식중독과 위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이제는 배탈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평생 먹어온 계란, 제대로 알고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을 먹은 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4가지, 그리고 안전하게 계란을 고르는 법까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지혜로운 식습관, 함께 배워보시죠. 알고 먹으면 약이 되고, 모르고 먹으면 탈이 나는 계란 이야기.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의 식탁이 달라질 겁니다. 2장. 첫 번째 금기 계란과 약. 아침에 계란 후라이 2개를 먹고 나서 바로 약을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처럼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 식사와 함께 약을 챙기시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위험한 습관입니다. 계란과 약을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계란, 특히 흰자에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알부민은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지만 약과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알부민이 약의 성분과 결합하면서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특히 항생제나 소염제 같은 약들은 계란 단백질과 만나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죠. 또한 위장에 염증이 있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계란의 지방과 단백질이 약과 섞이면서 위장을 더욱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김영수 씨, 올해 65세인데요. 평소 위염이 있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지내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계란 후라이 2개를 먹고 나서 위장약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스가 찬 줄 알았는데 점점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 응급실로 가셨고 의사 선생님은 계란과 약을 함께 먹어서 위장에 부담이 갔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약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위벽을 자극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간 간격을 두는 겁니다. 계란을 먹었다면 최소 1시간, 가능하면 2시간 정도 지나서 약을 드세요. 반대로 약을 먼저 먹었다면 역시 1~2시간 후에 계란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위장약, 항생제, 소염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꼭 이 규칙을 지켜주세요. 아침에 바쁘다고 계란과 약을 한꺼번에 드시지 마시고 조금만 시간을 두세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약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위장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3장. 두 번째 금기 계란과 차.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따뜻한 차 한 잔. 참 좋죠? 녹차나 홍차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기름진 계란 요리를 먹고 나면 입가심으로 차를 마시는 게 습관이 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두 번째 금기 사항입니다. 계란과 차,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녹차와 홍차에는 탄닌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산은 항산화 효과도 있고 몸에 좋은 성분이긴 합니다만 계란과 만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탄닌산이 결합하면서 우리 몸이 소화하기 어려운 물질로 변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은 장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쌓입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변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장 운동이 느려지는데 여기에 계란과 차까지 함께 먹으면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탄닌산과 결합한 단백질 덩어리가 장 속에 오래 머물면서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유해물질이 생겨나고 이것이 장벽을 통해 흡수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는 건 물론이고 독소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질 수도 있죠. 피부가 거칠어지고 피로감이 늘어나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단순히 소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시는데요. 그 여유로운 시간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물론 차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계란을 먹었다면 최소한 시간은 기다렸다가 차를 마시세요. 그 정도 시간이면 계란 단백질이 어느 정도 소화되어서 탄닌산과 결합할 위험이 줄어듭니다. 아니면 아예 아침에는 차 대신 물을 마시고 오후에 차를 즐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한 습관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계란 먹고 바로 차 마시는 습관 고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4장. 세 번째 금기 계란과 감. 가을이 되면 달콤한 감이 집집마다 넘쳐나죠. 아침에 계란 먹고 후식으로 감 한 개. 별로 이상할 것도 없는 조합 같지만 사실 이것이 세 번째 금기입니다. 계란과 감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 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부산에 사는 박미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박 씨는 평소처럼 계란찜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나서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보내주신 단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쯤 먹어도 괜찮겠지 싶어서 감을 깎아 먹었죠. 그런데 30분쯤 지나자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고 소화제를 먹었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구역질이 나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급기야 화장실로 달려가 토하기 시작했고 복통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남편이 급히 병원으로 모셔갔고 의사는 급성 위장염 진단을 내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감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떫은 감에 더 많죠. 이 타닌이 계란의 단백질을 만나면 단단하게 응고됩니다. 위 속에서 돌덩어리처럼 딱딱한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석이라고 부르는데 위벽을 자극하고 소화를 방해합니다. 심하면 위에 구멍이 나거나 장폐색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계란과 감을 함께 먹으면 더 위험합니다. 만약 계란과 감을 함께 먹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미지근한 식염수를 한 컵 정도 마셔보세요. 소금물이 위를 자극해서 토하게 만들어 위 속에 응고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즙도 좋습니다. 생강 한쪽을 갈아서 즙을 내어 물과 섞어 마시면 메스꺼움을 가라앉히고 소화를 돕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복통이 계속되면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위석은 방치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가을철 감은 정말 맛있습니다.
하지만 계란을 먹었다면 최소 2~3시간은 기다렸다가 드세요. 안전한 것이 최고입니다. 5장. 네 번째, 금기 계란과 콩국. 여름 아침,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에 삶은 계란 하나, 혹은 두유 한 잔과 계란 샌드위치.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침 메뉴 조합입니다. 영양도 풍부하고 건강해 보이죠? 하지만 이것이 네 번째 금기입니다. 계란과 콩 제품을 함께 먹으면 영양이 반토막 납니다. 왜 그럴까요? 계란에는 남백 단백질이,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둘 다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함께 먹으면 서로 결합하면서 우리 몸이 흡수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합니다. 특히 콩에 들어있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계란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합니다. 결국 좋은 단백질을 먹었지만 몸에 흡수되는 양은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아깝지 않나요? 인천에 사는 이정혜 씨는 초등학생 손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손자의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두유와 삶은 계란을 챙겨줬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이면 쑥쑥 클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아이가 자꾸 피곤해하고 감기도 자주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영양 상태를 검사해 보니 단백질 수치가 낮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식단을 물어봤고 이 씨가 두유와 계란을 함께 먹인다고 하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이긴 했지만 흡수가 안 된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콩이나 두유를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둘 다 훌륭한 식품입니다. 다만 함께 먹지 말라는 겁니다. 아침에 계란을 먹었다면 점심이나 저녁에 콩국이나 두유를 드세요. 시간을 두고 먹으면 각각의 영양소를 100% 흡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이나 근육량이 줄어드는 어르신들은 단백질 흡수가 더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는 계란의 영양 흡수를 도와줍니다. 토마토도 좋습니다. 계란의 지용성 비타민이 토마토의 리코펜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똑똑하게 조합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6장. 계란 고르는 법. 이제 계란을 먹은 후 하면 안 되는 것들은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계란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조심해서 먹어도 계란 자체가 문제라면 소용없겠죠? 마트나 시장에 가면 계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껍데기입니다. 깨끗하고 매끈한 계란을 고르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껍데기에 검은 반점이나 얼룩이 있는 계란, 절대 사지 마세요. 이런 반점은 단순한 오염이 아닙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모넬라균은 식중독의 주범입니다. 특히 계란을 통해 많이 감염됩니다. 이 균에 감염되면 심한 설사와 구토, 고열에 시달립니다. 젊은 사람도 힘든데 나이 드신 분들은 탈수 증상까지 겹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여름이면 계란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뉴스에 나옵니다. 대부분 오염된 계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먹어서 생긴 일입니다. 그렇다면 신선한 계란을 고르는 체크포인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껍데기가 까칠까칠한 것을 고르세요. 표면이 너무 매끈하고 반들반들하면 오래된 계란일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계란은 약간 거친 느낌이 듭니다. 둘째, 계란을 흔들어 보세요. 소리가 나지 않아야 신선한 겁니다. 철컹거리는 소리가 나면 내용물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니 오래된 계란입니다. 셋째, 물에 넣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에 와서 확인할 때 유용한데 신선한 계란은 물에 가라앉고 오래된 계란은 뜹니다. 유통기한도 꼭 확인하세요. 요즘은 계란에 산란일자가 찍혀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주일 이내에 나은 계란을 고르시고
집에서는 냉장 보관하세요. 냉장고 문 쪽에 보관하는 분들이 많은데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가 변해서 좋지 않습니다. 냉장고 안쪽 선반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7장. 잘못 먹었을 때 응급 대처법. 아무리 조심해도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계란과 감을 함께 먹었거나 상한 계란을 먹어서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증상은 대개 메스꺼움과 복통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물을 마시는 겁니다.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한두 컵 마시세요. 찬물은 위를 더 자극할 수 있으니 피하시고요. 물을 마시면 위 속에 있는 문제 물질을 희석시키고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할 것 같으면 참지 마시고 토하세요. 몸이 독소를 내보내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생강차도 효과적입니다. 생강 한쪽을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면 메스꺼움이 가라앉고 소화가 촉진됩니다. 생강에는 소염 작용도 있어서 위장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에 생강이 없다면 따뜻한 보리차나 숭늉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따뜻한 수분을 섭취하는 겁니다. 설사가 시작되면 탈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탈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온 음료나 경구수액을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오히려 토할 수 있으니 한 모금씩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무리하게 음식을 먹으려 하지 마세요. 위장이 쉬어야 회복됩니다.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금식하고 그 후에 미음이나 죽처럼 부드러운 음식부터 시작하세요. 하지만 증상이 심하다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고열이 38도 이상 올라가거나 6시간 이상 계속 토하거나 혈변이 나오거나 의식이 흐려지거나 심한 복통이 멈추지 않을 때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식중독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8장. 마무리. 여러분, 여기까지 계란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평생 먹어온 계란이지만 알고 보니 주의할 점이 참 많죠? 하지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계란과 약은 함께 먹지 마세요. 최소 1시간 간격을 두세요. 둘째, 계란 먹고 바로 차 마시지 마세요. 소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셋째, 계란과 감은 절대 함께 먹지 마세요. 위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계란과 콩 제품을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가 떨어집니다. 시간을 두고 따로 드세요. 그리고 계란을 살 때는 반점 있는 것은 피하고 신선한 것을 골라 냉장 보관하세요. 계란은 알고 먹으면 최고의 슈퍼푸드입니다. 완전한 단백질에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풍부하죠. 값도 저렴해서 서민들의 영양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모르고 먹으면 탈이 납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실천하세요.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계란 먹고 1시간 기다렸다가 차 마시기, 감은 따로 먹기, 약은 시간 두고 먹기. 어렵지 않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이 이제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 지혜롭게 먹어야 합니다. 건강은 큰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식사,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모두가 건강하게 계란을 즐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계란은 습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알고 먹으면 약이 되고 모르고 먹으면 탈이 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